자, 제2강 사례에서 배우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저희가 업종별로 좀 성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사례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찾은 기준은 뭐냐면 5년 이상 설립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성공한 그런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찾고자 했고, 업종별로 좀 대표적으로 여기가 괜찮게 잘 좀 운영이 된다 하는 협동조합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협동조합으로 덕업일치 이렇게 써놨는데요. 속초 크래프트 유니온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인 보리네 협동조합, 그 다음에 슈퍼마켓입니다. 나들가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천안에서 천안 나들가게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초에 가시면요, 한화콘도 많이 가시잖아요. 한화콘도 가기 전에, 서울에서 가다 보면 요 한화콘도 가기 전에 크래프트 유니온 협동조합의 매장이 몽트비어라고 저렇게 벽돌조 건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실 건데요. 여기가 아주 끝내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맥주잔과 함께 이렇게 뒷 배경에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비춰진 산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설악산의 울산바이고요. 그 밑으로는 보리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저 크래프트 유니온 몽트비어 매장 2층에 가가지고 울산바위를 보시고 저 보리 보시고 또 저 옥상에 가가지고 또 보셔도 그렇게 전망이 좋고, 그래서요, 전망만 보고 있어도 그냥 좋거든요.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관광 삼아 가셔도 굉장히 힐링이 될 만하게 이렇게 외장을 꾸며놨는데요. 저 1층은 이제 맥주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수제 맥주 공장이라고 저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를 만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오닥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맥주에, 수제 맥주에 이제 혼이 팔린 분들이죠. 그래서 수제 맥주 동아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입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 수제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2016년에 9월 달에 만드셨다고 하고요. 이 김땡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김진용 이사장, 박도영 이사, 이런 분들. 이분들이 수년 동안 같이 수제 맥주를 만들고 정보도 교류하고, 전국 여기저기에 어디 맛있는 수제 맥주 있다 그러면 찾아가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자, 그랬을 때 그 이사장님이 내 고향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 고향의 맛을 담은, 개성을 담은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게 중요한데요. 출자금이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기 사진에 맥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2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미미했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지원 사업들 를 이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2000년에는 매출이 6억을 넘는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어디 수제 맥주 관련된 행사나 이럴 때 우리 이 몽트비어 크래프트 유니온이 항상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크래프트 유니온이 왜 성공했을까? 금방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협동조합 회사 만드는 겁니다.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이분들 시작부터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기들도 출자금을 많이 냈지만, 또 이러한 자기들의 노하우나 또 공장 시설이나 이런 거, 땅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신용보증재단 또 이런 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필요한 만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도 뭐 수제 맥주에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수제 맥주 동호회 활동들을 하시면서 앞으로 개성 이런 거,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트렌드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 수제 맥주 시장이 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협업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만들고요. 물류 관련된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맥주 만드는 공장의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 거기 가서 뷰가 굉장히 좋다. 관광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강원도 양양에 있는 뭐 딸기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수제 맥주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관광 아이템이 되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관광 사업체를 지원하는 또 지원 사업이 관광 두레라고 있거든요. 이런 관광 두레 지원 사업도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작년, 재작년 아마 계속해서 관광 두레에서는 뭐 1등하는 업체 지역 관광 주민 사업체를 으뜸 두레라고 하는데요. 계속 수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도 이용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딸기나 또 맥주 원재료 같은 것들은 다 농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농사 짓는 거 1차, 생산하는 거 2차, 유통하는 거 3차,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차죠. 곱해도 6차죠. 그래서 이런 농업 같은 거 지원해주는 사업을 6차 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을 단단하게 갖춰놓고, 단단하게 갖춰놓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사업을 성장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 핵심 자원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변에 또 있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맥주를 만들고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들을 또 만들었고요. 버려지는 원재료 만들고 난 효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샴푸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이게 탈모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들이 네이버에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가지고 샴푸도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 없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계속 고민하고 하시더라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 원재료 같은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있는 젊은 직원들을 또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쓸 때 뭐 비즈니스 모델을 써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면 상품이 필요하잖아요. 상품은 왜 삽니까? 고객들이? 상품 가치를 주니까 삽니다. 가치를 주니까 사죠. 그래서 상품과 상품에 대한 가치 내용을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캔버스입니다. 딱 보시면 한 장에 9개의 이 네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놓은 거를 이제 캔버스라고 그래요. 그림 캔버스에 보면 우리가 한 장에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만드는데 비즈니스를 그린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그러는데 상품을 가운데 저렇게 9개 네모 중에 가운데 딱 해가지고 가치 제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품 우리가 파는 것들이 어떤 가치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요 반을 딱 갈라서 이렇게 보시면요 파트너, 활동, 자원, 비용 이거는 다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내가 관련된 얘기죠. 나는 이게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쪽에 고객 관계라든가 고객군, 채널, 수익 이런 것들은 고객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고객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시면 왼쪽
나에서부터 오른쪽 고객에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게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상품부터 이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고객한테 내가 판매할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까? 그런데 사주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것들을 써놓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팔았을 때 어떻게 나한테 수익이 만들어지나 하는 것들을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파트너를 활용할까? 이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활동은 뭘까?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짜로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나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장으로 딱 그려놓으면 내 사업이 한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딱 보여줬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 벌고 비용은 이렇게 돼서 얼마가 남겠네. 누구한테 팔겠네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요. 특히 협동조합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요. 가치를 제한할 때 조합원이 주인이면서 동시에 고객인 거예요. 조합원들이 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판매될 수 있게끔 참여를 하고 또 조합원들이 가져다가 또 팔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가치를 줄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일반적으로 우리 상품을 사주는 고객들 말고 조합원 고객하고는 어떤 유대관계를 가질까?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채널로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굵게 조합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적어 놨는데 조합원 측면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고객하고 관계 보면은 이 크래프트 유니온은 여기 몽트비어 매장에 가시면 같이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하고 관계에서 조합원 고객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제품 개발할 때 굉장히 치고받고 싸우고 치열하게 각자의 또 취향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완판됐을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 그러면서 서로 간에 더 소통이 원활해지고 관계가 끈끈해지고 이런 관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은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냐면 온라인, 오프라인, SNS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채널은 계속 조합원 미팅을 통해서 끈끈하게 소통을 하면서 사주는 고객분들은 처음에는 여기저기 이제 맥주집 같은 데 납품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판로가 점점 더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마트 같은 데도 납품을 하고 있고 지역의 대형 호텔 리조트 같은 데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샵 같은 데도 이제 납품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고객군을 키워왔고요. 그래서 맥주 팔아가지고 수익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나 이런 걸로 샴푸를 만들어가지고도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롭게 관광 투레나 6차 산업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파트너로는 관광 관련된 여러 기관들 파트너로 하고 있고 여기서 잘하니까 속초시 이런 분들도 이제 핵심 파트너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핵심 활동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죠. 홍보를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관리해야 되죠.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조합원끼리의 협업이겠죠. 이런 걸 잘하고 계시더라. 자원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뷰가 좋고 관광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체험장, 이런 게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2억 원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고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데 참여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써놓은 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서 성공하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설명 듣고만 싹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시작하실 때 꼭 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례로 이제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소개를 해 드릴 사례는 보리네 협동조합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불어입니다. 예, 제가 대학에서 또 불문과를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꼬맥스 데 다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매업인데요. 검정선으로 표시된 게 프랑스 소매업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녹색 선으로 표시된 게 프랑스의 소매업 연합회에 가입된 전체 소매업 연합회의 성장률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프랑스 전체 소매업보다 협동조합 연합회의 성장률이 더 크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러한 프랜차이즈 소매업, 협동조합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도적으로 튼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갑질하지 않는 프랜차이즈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쿱차이즈라고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뭐 국수나무 같은 데는 동네 다니면서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고 베러덴 와플이라고 이런 브랜드도 동네 가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플 판매하고 있는 이런 협동조합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협동조합들이 모여가지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협동조합 해보자. 근데 거기에 주체로 또 참여하고 있는 게 보리네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 협동조합은 2017년 9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특이하게도 다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었다는 거죠. 이 다담의 사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자꾸 갑질 문제라든가 또 자기의 아이디어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해도 괜찮지만 어떤 때 보면 아이디어를 짜내기에도 한계가 있고 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이분은 또 이제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에 이제 함께 사는 삶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자녀분들도 이제 대안학교 보내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야, 그렇다면은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에서 만난 자제분들의 부모님 중에 협동조합 전문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해지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사업을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약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조합원, 현재는 뭐 조합원이 15명, 가맹점이 뭐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지금 15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2000년에는 뭐 36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식당을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못해도 4천, 5천, 6천 하잖아요. 작은 식당 하기에도. 그래서 이분들도 출자금을 얼마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최소한 2천만 원은 해야 책임있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출자금 최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모토는 뭡니까? 점주를 위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이런 모토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운영을 했는데요. 이 보리네 협동조합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공 비결은 뭐 금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주식회사 다담이라는 기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손재호 대표에 대해서 기존의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협동조합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뭔가가 되겠지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들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협동조합 전문가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넘게 준비를 했다. 철저하게 준비와 교육을 거쳤다라는 거죠. 아까 1강에서 제가 협업 아카데미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가로 고기를 공급받고 그 대신에 매월 일정한 운영 분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요. 이익이 나면 내가 이 협동조합에
주인이지 않습니까? 출자해가지고 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사회, 총회를 통해서 내가 이 큰 회사의 경영에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만난 그 협동조합 전문 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최초에 영입을 했습니다. 전문 경영 영입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해서 회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 경영인을 모셔와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프랑스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는 비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잘 자란 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뭐 외부로 마케팅을 한다든가 브랜드 CI를 만든다든가 홈페이지를 갖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보리네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면 협동조합의 측면에서 조합원들에게 육류를 원가로 공급해 주는 거죠. 솔깃하죠.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조합원 가게가 어려울 경우는 보리네 생고기간, 보리네 협동조합 브랜드죠. 이 매장들은 어떻게 해요? 리빌딩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신설되거나 부진한 점포들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컨설팅까지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가치 제한이죠. 고객들도 매장에 가면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맛있는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주지만 조합원이 되면 어떡하나요? 각자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면 업종이 비슷하면요 서로 말도 안 한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해요. 저 원주 가면요 미용실이 한 20개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옆집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 건너편에 있는 사장님하고 인사라도 하시냐고. 말도 안 하고요. 저 집에 누가 들어가면 우리 집 벼 있는데 저 집에 누가 들어가면 얼마나 맘상해하고 꿍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뭉친 사장님 동등하게 뭉쳐가지고요. 정보도 교류하고 발전을 위해서 유대관계도 맺고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겁니다. 맺고 있고 역시 조합원 미팅이라든가 이사회 총회 같은 것들을 좋은 채널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고객이 돼가지고 이런 가치들을 드리기 위해서 또 협동조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또 파트너로서 각종 지원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자원들, 브랜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달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져다가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리네 협동조합들도 이런 지원 제도, 또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탄탄한 출자금, 또 조합원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고민해서 만들어서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제 소매업으로 나들가게 협동조합인데요. 천안에 있는 천안 나들가게 협동조합입니다. 나들가게 사업이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나들가게라는 거는 우리가 골목시장에서 대형 슈퍼마켓들 그 다음에 대형 마트들이 난립하면서 동네 슈퍼마켓들이 정말 막 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 공동 상품 이런 것들을 갖춰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나들가게인데요. 그렇게 개별 나들가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의 나들가게 협동조합들이 있지만 천안 나들가게 협동조합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2018년 1월 달에 뭉쳤는데요. 어떻게 뭉쳤냐면 나들가게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서로 간의 사정에 대해서 이제 공감들 하시면서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 나들가게끼리 천안에 있는 나들가게끼리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최초에 42개 매장 했는데 지금 29개 남았대요. 되게 어떻게 됐냐면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29개 매장이 똘똘 뭉쳐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출자금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10만 원 내놓으면 사실은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협동조합들 사례를 들면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2억 원을 모았네. 뭐 가게 하나 갖고 있는 조합원이 가입할 때 출자금이 2천만 원 최소 내게끔 했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10만 원은. 예,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1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현재는 뭐 공동 구매, 공동 판매, 공동 브랜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가가지고 이제 이사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개별 가게들이 그 제조업체 또 중간 물류 이렇게 납품을 받다 보니까 비싸게 납품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야 가게 45개 있어. 뭐 현재는 20 몇 개 있어. 그렇다 보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20%, 30% 납품 가격을 DC를 받고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한테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대형 마트나 SSM이라고 그러죠. 중소형 규모 그 브랜드 슈퍼마켓하고 경쟁이 생기는 거죠. 경쟁력이 생기고 또 조합원들 매장들이 있으니까요. 야, 우리 뭐 이거 남았는데 이거 팔리는 데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 요즘 이런 거 많이 찾는데 우리 이런 것 좀 갖춰놓자. 이렇게 상품 정보를 교류를 하게 되니까 좋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 나는 농산물 갖고 우리 공동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행복나들이라는 이런 농산물 공동 브랜드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이 천안나들가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가치 제한이 뭐겠습니까? 조합원들한테 주는 가치는 예, 공동 구매 이런 걸 통해서 매입 가격 절감되고요. 예, 하나로 더 팔 수 있으니까 의욕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주겠죠.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끼리 관계에서 적이 아니고 동료로 만나게 되겠죠. 이러면서 끈끈한 유대 관계들도 생기게 될 거고요. 조합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가치들,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관계들을 맺고 있고 수익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회비나 공동 브랜드 행복나들이 상품 판매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각종 정부 지원금이 수익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금이 10만 원이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합원들이 내가 받는 혜택의 일정 부분은 더 좀 조합 수익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더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매업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도 요 사례, 요 비즈니스 모델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가져다 쓰고 어떤 부분은 좀 차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앞으로 좋은 협동조합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협동조합도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우리가 모두 사장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될 만한 자본금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9블럭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전문가를 월급을 주고 가져올 수 없다면 협업 아카데미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는 거 좋겠죠. 예, 그런 것들 잘 이용하셔서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주인 노릇도 중요하지만 맥주 만들면 내가 갖다 또 팔아줘야 되고요. 그죠? 예, 행복나들이라는 PB 상품을 만들면 그걸 우리 슈퍼마켓에 가져다가 또 팔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의 상품을 이용을 해야 우리 협동조합이 큽니다. 예, 내가 그냥 달랑 공동구매해서 비용 절감하는 것만 효과를 노리고 다른 건 기여를 안 하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협동조합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시에 이용자, 구매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성공의 비결이라든가 교훈 같은 것들은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에서 또 알찬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사례에서 배우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